소미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. 해숙의 또 다른 자아다.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실은 단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난 심리적 전쟁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그 중심에 있는 인물, 소미. 그녀는 누구일까요?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. 소미는 해숙의 또 다른 자아, 즉 해성 인격장애로 탄생한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자아입니다. 해숙은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들을 유괴당해 끝내 6살에 죽은 시체로 발견됩니다. 그 사건은 그녀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.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 기억을 마음 깊이 눌러담았고 결국 정신적인 균열 끝에 해리성 인격장애, 즉 하나의 몸 안에 또 다른 자아가 나타나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발현하게 됩니다. 그렇게 탄생한 인격이 바로 소미입니다. 소미는 젊은 시절의 해숙, 하지만 현실을 견디지 못해 내 아이는 살아있다. 죽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끝없이 싸우는 왜곡된 보호 본능의 자아입니다. 이 인격은 감정의 날이 서 있고 공격적이며 복수심에 휘감겨 있습니다. 심지어 형사를 목 조르려 하는 폭력적인 장면까지 연출하죠. 아마 젊은 날의 낙준이 돈봉투를 형사에게 건넨 것도 합의금이 아니었을까요? 또 해숙이 천국에서 80대의 몸을 택한 것도 30대의 힘들었던 때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내면이 반영된 선택이었고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었을까요? 천국과 지옥 사이 지하철에서 소미를 만납니다. 하지만 이상하죠. 센터장과의 상담실에 소미는 없습니다. 고양이, 개들, 그리고 낙준의 가족만이 그녀의 존재를 감지합니다. 해숙이 살아있는 한 소미는 존재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. 왜냐고요?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녀는 해숙 안에만 존재하는 인격이니까요. 해숙이 존재하는 한 소미는 외부로 실현되지 못하는 심리적 그림자입니다. 그래서 소미는 해숙을 죽이려 했던 거죠. 낙준의 내면적 고통. 왜 그녀를 죽이려 했을까? 젊은 날 낙준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. 소미라는 자아가 해숙을 파괴한다는 걸. 그래서 그는 소미를 물에서 죽이려 했습니다.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고 그 기억은 뒤섞여 해숙의 왜곡된 기억 속에서 낙준이 무서운 눈으로 아이를 데려간 남자가 되었습니다. 사실 그는 진실을 알려주려 했던 거죠. 아이는 죽었다. 그 자아는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. 그러나 해숙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천국에서조차 그녀는 자아 속의 혼란을 안고 살아갑니다. 10회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로또를 받기 위한 사연대회에서 해숙은 주저하다가 말합니다. 나는 자식을 잃어버린 나쁜 엄마예요.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있어요. 목사, 당신이 내 아들이에요. 그리고 그 아들을 기억 못하는 엄마 이예숙, 유죄입니다. 그 순간 화면은 잠시 정적에 휩싸입니다. 모두가 숨을 멈춥니다. 주변 참가자들은 어색한 표정을 짓고 스태프들은 해숙이 목사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고 로또를 타내기 위한 쇼라고 말합니다. 하지만 단 한 사람, 센터장은 고개를 숙인 채 그 둘을 말없이 바라봅니다.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. 천국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. 방금 그 고백, 진실입니다. 해숙과 목사만이 모르는 사실, 센터장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. 둘은 진짜 모자였고 해숙이 기억을 잃은 채 서로를 몰라보는 상태였던 것입니다. 그리고 천국은 이 둘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억을 잃은 해숙에게 시간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. 해숙은 엄마를 천국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목사와 떡을 만들고 식혜를 나눕니다. 아들과 단 한 번도 나눠보지 못했던 소박한 일상. 그 장면은 천국이 해숙에게 준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. 하지만 그녀가 진짜 자신으로 돌아오려면 이제 소미라는 자아와 작별해야 합니다. 그림자 같은 자책, 폭력적인 분노, 나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도 이제는 이별해야 할 시간입니다.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천국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, 한 여자의 기억과 감정 속 어두운 지옥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. 그녀는 자신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? 남은 10일 12회에서 우리는
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.